아들만 둘이라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그런데 강원도가 옥수수가 맛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강원도가. 진짜인 것 같아요. 저 뒤에 있는 친구가 옥수수를 하나 삶아다 가져왔거든요. 진짜 옥수수를 먹고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인터넷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옥수수를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옥수수가요, 무슨, 이게 뭐지? 예, 떡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다른 데서 옥수수 먹으면 그냥 옥수수 그냥 딱딱한 거 씹히잖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강원도 옥수수란 말이구나. 근데 강원도 옥수수가 맛있는 이유가 뭐죠? 감자도 맛있고. 근데 강원도가 옥수수가 맛있는 이유가 뭐죠? 땅이 좋아서 그런가? 즉시 따라서 즉시 찌면 더 맛있지 않나요? 아니 근데요, 저기 뒤에 친구 있죠? 저 친구 형님이 하신대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거짓말 하나도 버티지 않고 처음 먹어본 옥수수 같아요. 예, 저기 저 뒤에 처음. 그래? 예. 우리 노란 옥수수 먹는데? 그거 소 사료예요? 한번 보세요. 아니, 소 사료라고 해서 내가 지금 충격을 받았어요. 그건 맛없어요? 그거 다 원래 거긴 다 그런 옥수수 아닌가요? 하얀 옥수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자, 한번 보세요. 자, 6번이요. 법률의 규정이죠? 자, 법률 규정. 187이요. 자, 상속이죠? 상속, 보관유증, 일사합병이요. 그 다음에 공용징수, 그 다음에 형성판결, 공경매, 기타 법률 규정이죠? 건물의 신축, 법적 이상권 이런 것은요. 그래서 물권의 취득 동그라미, 취득은 등기를 하지 요하잖아요.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을 못해요. 만약에 등기하지 않고 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처분하면 등기하지 않고 처분하죠? 그래도 무슨 효력이 있다? 채권적 효력은 있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었죠? 자, 53번은요. 의뢰 건물을 갑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죠? 그러면요, 아직 등기를 경락하지 못해도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갑. 그 다음에 54번은요. 경매의 매수인, 경락인이죠? 등기 없이 취득. 그래서 53, 53은 똑같은 말이죠? 증여계약의 취소, 무효 취소 해제, 취소이란 소유권의 복귀, 매도인에게 복귀할 때는 등기 없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재단법인 봐봐요. 참 우리나라 특이하게 봐봐요. 재단법인을 설립하자는 이걸 출연자라고 그래요. 출연자요. 출연자가 있고요. 출연자고 여기요 법인이라고 있잖아요. 법인이요. 출연자고 법인하고요. 그러면 출연자고 법인 사이에서는요 186조예요. 187조예요. 7조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아요. 출연자가요 여기요 제3자 있죠? 제3자요. 제3자 법인하고 제3자 간에는 186조예요. 이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특이하게요. 대법원에서요 출연자고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법인의 소유이다. 187. 그런데 법인이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 186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나눴단 말이죠. 여기서 보면 출연자와 법인이죠. 등기 없이 출연자와 법인 거기다 써요. 법인과 제3자 간은 186조가 적용. 법인과 제3자 간에는 186조가 적용. 그 다음에요 사망이죠. 사망. 그 다음에 합병. 사망이나 합병. 또 뭐 하나 빠졌죠. 사망 있고 합병 뭐가 하나 빠졌어? 포괄유증이잖아요. 그 다음에 상속, 그 다음에 합병, 포괄유증. 세 가지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56번은요 건물 신축이죠. 등기 없이. 자, 57번은요 의뢰 토지 위에 갑이 무단으로 건물을 완성이죠. 무단으로 건물 완성 이꼴 신축이죠. 그럼 등기 없이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 그 다음에 58번은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수용하죠.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매각이죠. 매각. 두 번째 줄 경락대금 매각 납부한 경우 뭐 없이
등기 없이 이렇게, 등기 없이 이렇게. 자, 59번은요. 공유토지 분할 판결이 확정이 되죠. 공유토지 분할 판결이 확정이 되죠. 그게 뭐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죠. 따라서 뭐 하기 전이라도, 등기하기 전이라도 물권 변동. 60번은요.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준 뒤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에 취소, 무효 취소 해제. 해제가 되죠. 그러면요.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뭐한다? 복귀한다. 몇 조? 187조. 이렇게. 61번은요. 갑의 저당권이 설정된 을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 재결상에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않았다면 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걸 보충해서 써놨죠. 이게 이제 수용할 때 우리요. 수용할 때는 언제 소유권이 취득하느냐 이 말이죠. 수용할 때요. 협의 수용이 있고 재결 수용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수용의 경우 원시 취득으로서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그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 그래가지고 개시일을 뭐라고 했죠? 즉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한 날을 말한다. 이렇게 됐죠? 즉 수용이나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줄고 보상금 지급 또는 보상금을 공탁. 이렇게 공탁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공탁되지 않았다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먼저 수용 개시일 또는 재결 시에 물권은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죠? 반드시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공탁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공탁되지 않았다 그러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62번 전속기한 만료로 인한 지상권 소멸이죠. 지상권 줄 것이고 그것을 용익 물권이죠. 지상권의 소멸은 등기 없이, 알겠죠? 등기 없이 당연히죠. 그다음 63번 피담보 채권의 변제죠. 피담보 채무의 변제로 그러면 담보 물권이죠. 담보 물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하죠. 혼동도 등기 없이, 혼동 동그라미 등기 없이요. 상속,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은 봉분이죠. 봉분. 그러니까 등기가 필요가 없죠. 64번 신축이죠. 그 다음에 법정 저당권 할 때 법정이요. 법정 가면 등기 없이 하는 법정 저당권이 뭐예요? 법정 저당권 써 거기다가요. 임대인이 법정 저당권은 임대인이 2년 이상 연체 차임에 대해 임대인이 2년 이상 연체 차임에 대해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 나중에 여러분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것이요 저기 보면 임대차에서 나오거든요. 임대차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에 보면 법정 질권하고 법정 저당권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법정 질권과 법정 저당권이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잠깐만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어디를 보시냐면요. 거기다 써 페이지요. 155페이지. 155페이지. 그리고 155페이지 잠깐 한번 봐봐. 그러면 648조를 보면 법정 질권이 있고 649조 보면 법정 저당권이라는 게 임차인이요. 돼 있죠? 맨 끝에 법정 돼 있어요.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후 최후 2년 이상의 차임 채권에 대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 건물을 압류. 그러면 저당권과 동일한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이렇게. 알겠죠? 왜냐하면 건물이 뭐죠? 부동산이죠? 그러면 동산을 압류하면 뭐가 된다? 질권이죠. 그러면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하면 질권. 건물이니까 부동산이니까 저당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오세요. 51페이지요. 그리고 여러분요 66번이라고 되어 있나요? 66번. 65번 했나요? 상속인죠? 안 해도 되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 없이요. 66번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재산권이죠. 상속. 지상권도 상속으로 하면 등기하잖아요. 전세권 중요하죠. 법정갱신. 등기하지 않죠. 일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에 구주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구분 행위로 인하여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 없이도 취득할 수 있다. 아까 내가 한번 얘기했죠. 뭐냐면 그 아파트하고 다세대 주택 얘기했었잖아요. 그 아파트하고 다세대 주택은 판례가 말하냐 건물이 일단 완성이 됐다. 완성이 되면
아직 건축물 대장의 등록이나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만 되면은 구분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나중에요 집합건보법에서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때 가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7번 보세요. 동산의 물권 변동이죠. 자 188조를 보면 동산 물권의 효력 그래서 간이인도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봐 여기는 여러분 약간요 설명을 약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 등기죠. 동산은 뭐다? 동산은 뭐예요? 인도죠. 인도. 자 인도를 보면요 인도는 현실의 인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인도가 중요하죠. 간이 인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인도 점유를 바꿔. 점유를 개정을 해. 점유를 바꿔. 그러면 여기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 목적물 반환 청구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 양도. 이거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렇게요. 자 됐나요? 자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여기 현실의 인도가 뭐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양도인 있고 양수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양도인이 있죠. 양도인이 갑이에요. 알겠죠? 여기 양수인이 이렇게 을이에요. 을이 있다 그러면 현실의 인도는 뭐냐면 을한테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넘겨주는 것. 이렇게 넘겨줘. 갑이 을한테. 봐봐. 여기서 이렇게 갑이 을한테 이렇게 주는 것. 이걸 현실의 인도라고 그래. 알겠죠? 그럼 봐봐. 인도는 그러면 인도는 양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 양수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 인도는? 인도. 노. 인도 있다잖아요. 인도. 파키스탄 옆에 인도 카레 몰라요? 인도 몰라? 알죠? 인도 넘겨줬다 이 말이잖아. 인도. 알겠죠? 그럼 누가 가지고 있다? 양수인이죠. 여기 봐봐. 간이 인도. 인도죠? 이건 뭐냐? 이렇게 양도인이 갑이죠? 양수인이 을이죠? 여기는요, 양수인이 2월 1일 가지고 있어. 2월 1일. 그래서 여기서 뭐냐?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 나중에 4월 1일 날 매매를 해. 4월 1일 날. 그러니까 을이 갑의 노트북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요. 2월 1일 날. 갑이 뭐라냐? 야, 내 노트북 돌려줘. 그래서 뭐라냐? 왜? 그러잖아. 나 그거 팔려고. 그러니까 을이 뭐라고 그래? 그럼 내가 살게. 이렇게. 내가 그거 살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내가 살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다? 이것을 이미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뭐만 주면 돼? 이 사람 뭐만 주면 돼? 돈만 주면 돼요. 돈만 주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이걸 간이 인도. 그러니까 인도는 무조건 누가 있어야 돼? 양수인. 그러니까 키워드를 봐봐. 양수인이 이미 점유, 간이 인도예요. 알겠죠? 점유 계정은 뭐예요? 점유 계정은 갑이요. 갑이 가지고 있어. 양도인요. 갑이 가지고 있어. 갑이 을하고요. 을하고 매매를 해요. 매매를 해가지고 여기요. 갑이요. 갑이 또 이렇게요. 맨 처음 이 사람이 소유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는 임차인으로서 여기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을은요 매수인이면서 을은요 다시 뭐다? 이 사람은 임대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임대인. 그러니까 갑이요 자기가 소유자잖아요. 자기 것을 을한테 팔고 다시 빌려. 이러면 이것은 어디서 많이 하느냐? 그것은요 여러분 중장비 같은 거 많아요. 중장비 같은 것은요 고가고 되고 내가 운전 기술 자격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중장비를 다른 사람한테 팔고 내가 다시 빌려서 쓰는 거죠. 그걸 점유 계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점유 계정. 그러니까 여기요 갑이 가지고 있고 계속 갑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소유자로서 점유인데 이제는 임차인으로서 점유죠. 그런데 봐봐. 제3자가 찾아봤을 때는 계속 누가 가지고 있어? 갑이 계속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3자가 찾아봤을 때는요 뭐죠?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것처럼 보여? 없는 것처럼 보여?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점유 계정은 선의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의취득은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사고 팔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제3자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야. 반환 청구권은 항상 뭐냐? 항상 반환 청구권은 제3자란 말이 나와. 제3자 이렇게 나와. 제3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어. 제3자.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 양도인 갑이 양도인이에요. 여기요 을이요 양수인이에요. 양수인.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러면 원래는 제3자한테 맡겨놨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뭐를 할 수 있죠? 반환을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죠. 그래 만약에 을하고 매매를 하죠.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면 어떻게 돼요? 갑이 병한테 맡겨놨으니까 갑이 병한테 그걸 넘겨받아가지고 반환 청구. 그래가지고 다시 갑이 을한테 줘야죠. 얼마나 귀찮아요. 갑이 뭐라 한다? 병한테
배가 또 뭐냐면, 을한테 내가 병한테 맡겨놓은 거 내가 받아가도 너한테 줘야 되는데 내가 걔한테 전해놨으니까 너가 직접 가서 받아. 너가 직접 가서 받아.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이 제3자 병한테 반환받을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갑이 을한테 주면서 을러가 직접 가서 받아. 이걸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요,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키워드가 뭐냐? 제3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데서 이런 말 안 나와. 어디서 뭐냐? 선의칙에서만 나와. 그래서 선의칙에서는 뭐다? 먼저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선의취득이 되는데 점유 계정은 선의취득이 안 돼. 그런데 시험에 나올 때 뭐라고 하냐? 우리가 지금 여기 하나, 둘, 세 개는 되는데 이건 안 된다고 그랬죠. 다음 주에서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이 좀 맞는 것을 틀린 것은 점유 계정을 뭐라고 하냐? 점유 계정이 매도인이 뭐죠? 소유자인 갑이 그것을 을에게 팔고 임차하여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이렇게 나와. OX, X죠. 그럼 뭐다? 이것은요, 또는 뭐라 하나? 점유 계정이 여기 봐봐. 지금 이 사람이 뭐라? 이 사람 누구죠? 양도인이죠? 양도인인데 또 양도인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 양도인이 계속 점이야. 키워드가. 양도인이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어. 그렇잖아. 갑갑이니까. 양도인이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양도인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죠. 그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봐봐. 간이 인도하고 점유 계정이 제일 헷갈려. 그런데 내가 있으면 생각하면 돼. 인도는 누가 가지고 있다? 양수인이 가지고 있다. 간단하게 인도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미 양수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양수인이 계속 점유, 간이 인도. 그 다음에 점유를 양도인이 계속해서 점유해. 맨 처음에는 소유자 있어. 지금은 누구로? 임차인으로. 양도인이 계속 점유. 그럼 뭐다? 점유 계정. 제3자다 뭐? 반환 청구. 제3자한테 맡겼다 이 말이죠. 제3자 말이 나온다 그러면 뭐? 반환 청구. 이해된다요 지금? 자, 그러면 법정으로 봐. 188조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 동산,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그걸 현실의 인도라고 그래요. 알겠죠? 두 번째, 양수인이 줄고 봐. 이미 점유. 양수인이 이미 점유해. 그럼 뭔다? 의사표시만으로 생긴다. 왜요? 그래 너 가져. 돈만 줘. 이 말이잖아요. 간이 인도. 점유 계정은 뭐죠?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 알겠죠? 맨 끝에 선의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점유 계정이다. 그 다음에 190조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 그게 키워드야.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바로 밑에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환 청구권의 양도 그러면 키워드가 뭐다? 제3자다. 제3자. 점유 계정의 키워드는 뭐다? 양도인이 계속. 간이인도 키워드는 뭐다? 이미 양수인이 점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7번. 간접점유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간접점유를 승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튼 동산에 관한 점유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관계없이 간이인도 현실인도 점유계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로 살 수 있어. 이 중에서 점유계정은 뭐가 된다? 선의취득이 안 된다. 알겠죠? 정확히 해봐야 되겠죠? 자, 등기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68번. 갑이 자기 소유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Y 부동산에 대해서 했다. 알죠? 이것을 객체의 불일치죠. 객체의 불일치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여러분 이건 뭐하고 똑같아? 이건 뭐하고 똑같아? 오표시 무효 원칙과 똑같죠? 그러면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등기는 Y토지.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 Y토지 등기가 무효가 된다. 너무나 당연하죠. 알겠죠? 그래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체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의사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의사주의 이렇게. 69번.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 한 등기의 유효, 무효의 문제는 전혀 생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70번. 등기가 불법 말소된다. 그럼 말소 등기는 실체관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등기가 불법하면 무효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냐? 등기가 불법 말소 그다 써. 물권은 소멸 X. 물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뭐라고 얘기해? 등기는 무슨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 들 때 제일 많이 듣는 게 물권법이세요. 공신력하고 효력 발생 요건일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런데 물어보면요 바로 대답도 안 나와요. 참 입이 무거워요. 강원도 사람들요 입 무거워. 알겠죠? 웬만하면요 자신을 더 드러내지 않아요. 알겠죠? 무거워.
그렇죠? 자, 두 번째요.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죠. 진정한 권리자는 등기, 권리를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뭐, 왜 그런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1번요. 위조 문서에 의한 등기. 위조 문서에 의한 등기 무효. 그런데 뭐라고 나서 실체관계 부합. 그러면 다시 뭐 유효.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실체관계 부합이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그렇죠. 중간생략 등기예요. 중간생략 등기가 가장 대표적인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72번. 갑이요.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뒤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을의 등기를 또 말소했어. 갑이 등기해주고 나서 을한테 말소했어. 그러면 을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거기까지만. 을에게 동그라미해봐. 을에게 그 다음에 이전 등기 동그라미해봐. 을에게 하고 등기 동그라미해봐. 그러면 을이 소유권 취득이야. 소유권 취득. 형식주의니까. 그런데 다시 을의 등기를 말소 줄거 봐. 을의 등기를 말소. 거기를 그러면요. 등기를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이죠. 을의 등기가 말소됐다는 것은 불법 말소죠. 위조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을의 권리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따라서 말소 회복 등기가 없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다음에 73번.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갑의 등기부 취득시가 완성. 등기부 취득시가 완성 동그라미 소유권 취득이죠. 그런데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 또 나오네. 그걸 뭐란다? 효력 발생 요건. 갑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뭐냐면 여기까지 전부가 다 뭐죠? 지금 등기로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이런 보면 여기 한번 봐봐. 지금 여기에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이요. 갑이 있는데 등기부가 이렇게 했죠? 그럼 1번 갑이 소유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 죄송해요. 여기 2번요. 을이요. 을이 이렇게 등기를 위조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잖아요. 무효. 그럼 무효이면 어떻게 하죠?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소유자가 누구다?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다 이 말이죠. 갑. 왜 갑이다? 왜 소유자가 갑이에요? 이런 입 무거워요. 알겠죠? 등기는 무슨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잖아요. 효력 발생 요건. 알겠죠? 여기 소유자가 여기 위조했으니까 위조니까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죠. 갑이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러면 또 등기가 무효죠. 무효니까 또 이 두 가지를 또 뭐를 해야 돼요?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말소 청구요. 또 뭘 할 수 있다? 진정명이요. 진정명이 회복을 원하는 진정명이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요. 그럼 여기서 한번 봐봐요. 여기는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럼 말소 청구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1번요. 1번 갑이죠. 여기 2번 을이잖아요. 그럼 을의 등기를 말소를 해요. 을의 등기를 말소를 해. 그럼 어떻게 돼? 을의 등기 말소해. 그럼 누구한테 가? 갑 앞으로 회복이 되네. 진정명의 회복은 뭐예요? 진정명의 회복은 똑같죠. 여기 1번 갑이죠. 갑에서 2번 을인데요. 여기서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요. 갑이 을한테 말하자. 내 앞으로 등기해 줄래? 이렇게. 이전 등기 이렇게. 결국 누구한테 오죠? 갑한테 오면 되는 거잖아. 갑한테 오면요. 그러면 진정명의는 누가 한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현재 누가? 현재 소유자. 채권자이다 물권자이다. 소유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소유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그러니까 물권자 채권이 뭐예요? 여러분 물권 100번은 얘기했잖아요. 물권자가 하면 물권적 청구죠. 물권자가 아니면 채권적 청구권이고 얘 누구예요? 이분께서는 소유자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죠. 이 두 가지는 다 갑이 소유권을 찾아오는데 동일하다. 그러니까 만약에요. 말소 소송, 말소 청구 소송에서 뭐란다? 패소했다. 패소하면은요. 여기 진정명의 할 수 있다 없다. 진정명의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둘 다 똑같다니까. 둘 다 갑이 권리를 가져오기 위한 건데 말소 청구를 해가지고 갑이요 패소를 해서 갑이 패소한다면 말소 청구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권리가 유효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진정명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러면 아까 봐봐 여기 썼어. 문제 풀 때 거기 없어가지고 하나 썼다고. 여기 어디로 보냐면 5페이지인가? 5페이지 보면은 5페이지에 가운데 보면 두 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아마 쓰라고 했을 거예요. 가운데 안 돼 있어요. 거기요. 진정명의 회복을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돼 있어. 말소 청구에 대해서 패소했다 하더라도
알죠?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할지라도 진정명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요, 남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적자인데요. 알겠죠? 적자 생존인데요. 자요,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기 딱 보면 여기서 효력발 생략이 나오고 항상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란 말이 나오면 항상 이게 같이 따라다닌다 이 말이죠 지금. 자, 됐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74번은요 74번 말소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 명의자가 아니라 줄고요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회복은요 말소 당시 소유자. 자, 5번은요 75번 갑소유 엑스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되죠. 등기부가 멸실. 갑이 회복기간 내 멸실 회복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멸실 회복 등기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 그런데 앞으로 75번 같은 것은요 여기서 X라고도 하나 해도 돼요. 75번 멸실 회복이란 말은 이제 앞으로는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알았죠? 21회 때 나왔는데 사실 아마요 21회가 되기 전에 아마 등기법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기부가 멸실이란 말은 지금은 전산 등기부에서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 없어? 이런 멸실 회복 등기 있어 없어? 아, 등기법에 멸실 회복 등기 있어? 말소 회복 등기 있어도 멸실 회복 등기는 없어졌어 용어가. 알겠죠? 그래서 다시는요 75번이 나오기는 약간 힘들다 이런 말이죠. 자, 76번 토지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는다. 대장상 최초의 소유 명의인 앞으로 뭘 한다?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것도 다른 국가고시에 좀 자주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딱 한 번 나왔죠. 22회 때요. 자,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죠. 여러분 중간생략 등기는요 강의 노트 5페이지를 한번 봐요. 중간생략 등기 강의 노트 5페이지요. 5페이지 보면 거기 바로 밑에도 무효등기 유용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가 바로 한번 보잔 말이죠. 그리고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되어 있죠. 무효등기 유형은 어때요? 첫 번째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2번은요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무효등기를 말 수 있다. 유용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표제부 등기의 유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건물의 구건물의 등기를 유용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요 말소되기 전에 즉 등기가 무효인데 그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뭐죠? 등기를 이전해 줬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요 물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등기는 뭐다?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이게 중요하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갑은 을에게 등기를 줄 의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병에게 양도하고요. 그것을 갑에게 통지를 해. 병한테 등기해달라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뭘 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병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맨 오른쪽 보면요 이미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일단 유효가 돼. 나중에 형사처벌은 받더라도. 그런데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없으면 어떡한다? 합의가 없으면 을을 대위하죠. 만약에 합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은 직접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갑이 또 거절할 수 있죠. 갑이 거절하면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대금을 또 인상할 수 있죠. 인상된 매매대금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고요. 아무리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병 앞으로 완전히 등기가 되기 전까지 준 사람은 갑은 최초의 매도인은 등기를 해줄 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 매수인은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요, 중간생략 등기 구분 한번 볼까요? 자, 구분을 보면 을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갑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죠. 그래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해서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모두 생략 등기. 뭐라고 한다고? 모두 생략 등기 이렇게요. 모두 생략 등기 이렇게. 모두 생략 등기 이렇게. 등기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 OX. 을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갑이 동그라미 직접 보존 등기죠. 모두 생략 등기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갑이 소유자.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 사이의 합의로 직접 승계 취득자 앞으로 명의로 등기한다. 그 보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뭐가 된다? 유효. 78번.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매수해서 병에게 전매했으나
등기는 아직 갑에게 남아있다. 그러면 아무 말이 없는 한 병은 을을 뭘해서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제19번 을이 갑의 토지를 상속한 뒤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직접 갑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병으로 직접 갑에게서 병으로 거기를 걸어먹고 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죠. 여러분 이미 갑은 사망했으니까요. 알죠? 이미 갑은 사망했죠? 그런데 어떻게 갑이 등기하겠어요? 상속인 을이 한 거죠. 그것을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의 일종이고요. 여기 딱 보면 지문이 3개밖에 없고 더 이상 없잖아요. 이거 왜 그러느냐?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는 모든 문제가 100% 뭐로만 나왔다? 지금까지 사례 문제만 나왔다. 사례 문제. 그래서 우리가 사례 문제에서 다 살펴볼 거예요. 알겠죠? 이거 끝나면 사례 문제 할 거니까요. 그 사례 문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 알겠죠? 자, 10번 무효 등기 유용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렇게 나와 있어? 네. 자, 80번 갑이 자기 소유의 건물이 멸실되어 다시 신축하였는데 갑이 기존 건물의 보존 등기를 유용한다. 기존 건물의 보존 등기를 유용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말한다. 표제부 등기 유용 X. 표제부 등기 유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81번도 똑같죠?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되었는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표제부 등기 유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 똑같은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표제부 등기 유용은 안 된다. 자, 11번 이중 보존 등기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러면 이중 보존 등기는 뭐죠? 이거죠. 이중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는 1부동산 1등기죠.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물은 하나인데 뭐죠? 등기가 2개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이중 보존 등기라고 하죠. 먼저 여러분요, 표제부 등기의 유용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표제부 등기의 이중 보존 등기는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러면 갑구 봐봐, 갑구. 이중 보존 등기는 먼저요, 이렇게 1번 이렇게 갑, 이렇게요. 여기 2번요. 여기도 똑같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갑이에요. 왜 그러냐? 갑이 등기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갑이 등기를 신청하면은 그러면 등기소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등기 서류를 보류하면서 검토해 보겠다. 아마 안 될 것 같으니까 서류를 이거 다시 떼와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돌려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기해 준 거예요. 근데 그것 아무것도 모르고 갑이요, 다시 등기 서류를 다 또 법무사한테 물어봐가지고 다 챙겨서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오니까 어떻게 돼요? 등기소에서는 등기가 된 걸 모르고 다시 또 등기를 해준 거 똑같은 건물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등기가 2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기는 2월 1일이고 여기는 2월 3일이 되죠. 그런데 요즘은요, 이중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이 나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왜 그러냐? 지금 무슨 등기다? 전산 등기가 번지수 딱 치면 더 이상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에요. 같은 번지수에 등기를 2번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 정도의 보안 자체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면 이게 이중 보존 등기요. 그러면 여기가 선등기고 여기가 호등기죠. 이게 뭐냐면 이것을 동일인 명의라고 얘기해요. 동일인 명의의 보존 등기는 우리가 등기라는 것은 절차법, 등기. 그래서 동일인 명의 등기죠. 이 등기는 뭐냐면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이라는 건 뭐가 중요하냐?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순위가 유효고 호순위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등기부가 2개인데요. 어떻게 해서 2개냐면 소유자가 다른 거, 보존 등기 명이 다른 거예요. 1번 갑이에요. 2월 1일이요. 여기는 1번 A예요. 3월 1일 이렇게요. 그럼 여기가 먼저고 여기가 나중이잖아요. 사람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사람이 똑같으면 무조건 선등기가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다를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먼저 선등기. 선등기가 뭐가 아니란 원인 무효이냐 아니냐. 원인 무효이냐 아니냐. 원인 무효이다. 그러면 갑 등기가 유효이고요. 만약에 원인 무효가 아니다. 만약에 선 등기가 원인 무효다. 그러면 을 등기가 유효이고요. 만약에 선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다. 그러면 갑 등기가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 명의이 다를 때는 달라지고요. 만약에 이중 보존 등기로 인해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중요해요. 자요, 83번은요.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으로 보존 등기. 어떻게 했다? 이중으로 보존 등기라고.
나중에 격려된 보존 등기에게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이중을 했다. 그럼 봐봐. 갑이 똑같죠? 똑같단 말이지 이게요. 그럼 후 등기는 무효죠. 후 등기를 기초로 등기 붙이시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시 한번 봐.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으로 보존 등기를 격려하고요. 나중에 격려된 보존 등기에 기해 나중에 격려된 보존 등기 그것에 기해서 취득시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84번은요.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을이 갑 명의로 된 유효한 보존 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 이전기를 하지 않고 새로 등기부를 개설하여 을 명의로 보존 등기한 경우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딱 보면은 을이 갑 명의로 된 유효한 보존 등기에 기초하여 등기하지 않고 을이요 새로 등기부를 개설해서 을 명의로 등기했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왜 그러죠? 지금 봐봐. 보존 등기가 지금 갑하고 을하고 다르죠. 여기가 을하고 다르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여기가 먼저 등기죠. 그러면 이 선등기가 원인 무효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선등기가 원인 무효라는 말이 없으면 무슨 등기가 무효이다? 후등기가 무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후등기가 무효이다. 아무 말이 없으면 이런 말이죠. 자, 12번은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러면 법정 성질을 마다 줄거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 소유권 동그라미 소멸시효 X 이렇게. 소멸시효 X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거기 보면 뭐라 하냐, 등기 청구권이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그럼 등기 청구권은 뭐가 있어요? 채권적 청구권하고 무슨 청구권하고 물권적 청구권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 여러분요, 강의 한 4페이지를 봐봐. 강의 노트 4페이지. 이런 거 강의 노트 4페이지를 보면 뭐라 나와 있어요? 4페이지 보면 맨 밑에 등기 청구권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권적 청구권하고 물권 청구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물권자인가 봐. 현재 물권자. 현재 물권자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 만약에 현재 물권자가 아니다. 그러면 뭐라 한다? 채권자죠.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1번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물권이 아니니까 채권이죠. 채권적 청구권. 매매죠. 매매로 위한 매수인. 아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매수인도 등기해야 소유자죠. 채권적 청구권. 환매나 임대차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등기 청구권이요. 86번.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권리자가 의무자. 권리자가 누구죠? 매수인. 의무자가 누구죠? 매도인에게 신청하는 것을 얘기한다. 87. 건물의 보존 등기. 보존 등기의 경우는 등기 청구권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존 등기는 왜죠? 보존 등기는 처음으로 하는 등기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88번. 등기 청구권은 등기 신청과는 개념상 구분된다. 그럼 등기 신청이 뭐죠? 등기 신청은 누가 어디에다 하는 거죠? 등기소에다 하는 거죠. 등기소. 그렇죠? 공법이죠. 그래서 공법. 자, 그 다음에 89번요. 법정시상권자 이렇게 돼 있나요? 법정시상권자의 등기 청구권은 법정시상권자 지상권 동그라미.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자, 90번.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그랬죠. 을이 문서를 위조하여 을 명의로 등기했다. 갑소유 것을요. 을이요 문서를 위조해서 을 명의로. 그러면 현재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죠. 갑. 그러니까 갑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죠. 갑은 누구다? 소유자죠. 소유권이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그 다음에 91번은요.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가등기에게 소유권 이전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됐다면 그 가등기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오늘 문제도 풀었잖아요. 봐봐. 오늘 문제 다 푼 거 지금 다 문제하고 우리 지금 기출문제 국가고시 기출문제 푼 거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문제집이 다. 여기 봐봐. 여기 갑이죠? 갑이고 여기 을이죠? 여기 을이요 가등기가 있죠? 그럼 가등기가 있어도 갑은 이것을 병한테 3번 병한테 팔 수 있어 없어? 있죠. 병한테 팔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병한테 팔았죠. 지금 한번 봐봐 이제. 지금요. 그래서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 취득한 제3자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기 청구권의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죠. 소멸.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병은요? 이 병은 가등기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말소. 누가요? 병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디 가면 92번이죠. 92번이죠. 점유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는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죠. 자, 93번은요.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병에게 전매했으나 등기는 갑의 명의로 남아있는 경우 을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병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해준 경우 그의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 여기 봐봐요. 을이요. 갑소유 부동산을 매수했죠. 그리고 병에게 팔아먹었죠. 등기는 현재 갑으로 남아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을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 병에게 처분 동그라미 처분. 그러면 을이 지금 인도를 받았죠. 그러니까 등기 청구를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했죠. 처분이죠. 처분 똑같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고 병에게 처분, 거기를 가로막고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처분하는 것은 점유상실이다, 아니다? 점유상실 X. 알겠죠? 점유계속이다 이 말이에요. 점유계속이다 이렇게. 자, 94번은요. 매수인의 매도에 대한 등기청구권, 그 다음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청구권, 시효취득에 대한 등기청구권, 그 다음에 중간생각 등기에서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이것은 뭐다? 채권적이죠. 왜요? 어느 누구도 현재 소유자가 있어 없어? 없죠. 어느 누구도 소유자가 없어. 여러분 봐봐. 좀 여기요, 이 등기가 원래 약간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정신 차려서 한번 들어봐봐요. 알겠죠? 재미는 없는데. 아무튼요, 여러분이 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죠? 자, 요 94번은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 몇 년? 10년. 그래서 시효취득에 대한 등기 청구권, 시효취득 이것도 몇 년? 10년. 점유를 상실한 날부터. 그 다음에 중간생각 등기에서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다음으로 것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왜요? 여러분 중간생각 등기라고 봐봐. 중간생각 등기하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여기 이렇게 병이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아무 말 없으면 현재 등기는 누구한테 돼 있죠? 갑 앞으로 등기돼 있죠. 병은 등기 있다 없다? 없다.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채권이다 물권이다.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5번 취소, 무효취소 해제. 무효취소 해제이란 거 알죠? 그것은 뭐다? 무효취소 해제되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복귀한다? 매도인에게 복귀. 누구한테 복귀한다?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이렇게. 좀 쉬었다 해야 돼요? 뜻은 아니고 잠깐만 쉬세요. 잠깐만요. 점유권까지는 해야 돼요. 잠깐만 쉬었다가요. 점유권까지. 저도 지금 6시에요. 6시에 뭐 행사하는 거 그거 보러 가야 돼요. 오케이. 너가 10분 하고 내가 20분 하고 그러면 되겠다.